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멘토 그리고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금융센터의 이기택 멘토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의 흐름을 오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여민 멘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란 어떻게 보면 좀 악재 아닌 악재를 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어쨌든 본연의 어떤 모습에 좀 다시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금리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신경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상당히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5월 CPI, 결국 이제 6월 FOMC까지 결국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네. 경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숨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좀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큼 지켜지는지,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네네. 좀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이벤트들 좀 기다리면서 약간의 좀 소강 상태가 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만 시장에서 조금 긍정적인 거는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마도 미국에서 오늘 테슬라가 좀 4%가량 강하게 올라줬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 중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지금 방문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해석이 맞을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지금 좀 각을 세우는 모양새고 일론 머스크는 거기와 좀 반대 행동들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기택 멘토께서는 오늘 2차 전지주의 반등, 뭐 테슬라의 급등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뭐 전일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깜짝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연이어서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시 뭐 이제 테슬라는 200달러를 돌파하면서 4%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2차 전지주까지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데요. 마침 뭐 이제 그동안에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들이 숨고르기를 하면서 2차 전지가 한 달여간 눌려있던 기술적 반등 정도의 의미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를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이제 2분기가 지나고 3분기 때부터는 내년도에 사이클이 돌아오는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남아있고 사이클이 돌아가는 업종,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주가 좀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거기서 재차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건강한 가격 조정 뭐 그렇게들 표현합니다만 네네. 뭐 급등한 만큼의 약간 되돌림이 있다라고 하면 순환매가 빠른 시장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계속 유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가격 조정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일어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여인 멘토도 2차 전지주하고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섹터 간에 봤을 때 좀 약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DDR5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 관련된 종목들에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좀 이제 그런 아웃퍼폼을 하지 못했던 뭐 전통적인 소부장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내에서도 분명히 섹터 내에 어떤 순환매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간 것에 대한 부분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업황이 좀 터닝 어라운드 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반면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나오면서 어쨌든 성장성을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두 섹터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빠르게 올라갔던 좀 상승의 어떤 각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정 시마다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좀 최근에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못했던, 특히 셀 3사나 양극재를 좀 따라가지 못했던 제가 볼 네. 때는 장비라든지 뭐 박이라고 하면 뭐 알루미늄 박이라든지 동박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게 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지수가 좀 밀리면서 같이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좀 편안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차전지 쪽에서 보게 되면 뭐 장비주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는 장비주에 좀 초점을 맞추고 반도체는 뭐 이기택
이기택 멘토하고 비슷한 의견이시고요. 조종 시에는 약간 매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반도체 쪽은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엔터주들에 대한 그 매수를 좀 늘리고 있어요. 엔터주들이 급등했다가 조금 주춤하던 모습에서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을지 한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죠. 이기택 멘토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엔터주들이 올해 성장하는 또 한 축의 궤를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계속해서 연초서부터 올해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엔터, 중저가 화장품 그쪽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투자 대안입니다. 2차 전지 이후에는 그쪽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종목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SM 그러니까 SM을 카카오 네이버 인수하고자 했던 그러한 이슈 때문에 엔터주들에 대한 몸값이 상당히 크게 올라갔었고 밸류가 달라졌다라는 부분 거기에 키맞추기라는 YG 엔터테인먼트와 JYP가 결국에는 오늘도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획사가 어디냐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일정들이 있는데요. 6월 달에는 일본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오늘서부터 JYP의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요. 스트레스 키즈가 2일서부터 JYP가 공연을 하고 SM의 동반신기가 일본에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하이브도 7월 5일서부터 계속해서 공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일정이 빡빡한 만큼 엔터주들의 이익 개선세가 더더욱 가시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3, 4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제 엔터주들 중에서도 신고가를 그리는 그러한 네. 종목이 좀 더 탄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의 몬스터, 베이비몬스터 걸그룹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신고가를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정이 있는 JYP 엔터 정도가 압축되는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터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 좋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중국의 한한령 얘기도 한단 말이죠. 다만 이제 워낙 글로벌화돼서 국내 엔터 업체가 중국 시장만 가지고 지금 뭐 실적을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윤여민 멘토께서는 엔터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세요? 사실은 뭐 엔터 지금 앞에서 말씀했던 엔터 지금 엔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정도까지는 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좀 많은 좀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좀 구간이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중국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 지금 엔터테인먼트들이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성은 좀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엔터테인먼트 섹터만 좀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 시장, 좀 메이저 시장을 좀 진출한 부분들, 거기 어떻게 보면 좀 오디션을 뭐 라이브로 진행하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성장성을 그런 부분에 좀 찾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의 좀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너무나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로 말하면 좀 고점에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좀 어떤 인간 지표로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대장주로서 하이브 좀 쉬고 있습니다만 하이브라든지 뭐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눌려있는 SM 정도가 좀 상당히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내년까지 끌고 간다기보다는 올해 어느 정도 좀 단기 스윙으로서 좀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엔터는 올해 안으로 한정해서 좀 보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오늘 하이브 주가가 조금 뭐 주춤하고 있는 것은 하이브 직원들이 이제 지난번에 BTS가 활동을 중단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직원 몇 명이 내부 거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왔죠. 특사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 3명 정도가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내부 정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회사에서 크게 신경을 써줘야 우리 개인 주주들이 이런 데에 대한 허탈함이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하이브가 더 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주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은 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이슈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OLED 투자를 다시 시작한다, 삼성 쪽에서 이런 얘기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쪽, 특히 OLED 쪽 괜찮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이기택 멘토부터 좀 해주시죠. 예, 뭐 이제 다시는 LCD처럼 네. 그런 실수를 안 하겠다라는 게 기술 격차를 벌리겠다. 그러니까 어디와 기술 격차냐?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과의 기술 격차에 따라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와 그리고 업체들 간의 뭐 이제 협력이 확실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들을 꼭 봐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보면 폴더폰 시장이 확대돼 가고 있고 무엇보다 고객사이죠. 애플이 OLED 적용기기가 확대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동차가 전장화가 되면서 전장화에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시장만 봐도 OLED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면적에서 가장 잘하는 쪽이 LG고요. 중소형 쪽에서 가장 잘하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제 OLED 시장을 거의 90% 이상 우리나라가 잡고 있고 기술 격차는 3년 이상으로 이제 벌리겠다라는 게 정책의 이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사들은 LCD와 가격 경쟁력을 갖춘 OLED를 찾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반도체가 쉬어갈 때 또 하나의 순환축으로 OLED 쪽을 꼭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OLED 장비주 중에는 그러면 좀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 종목들이 좀 있으세요? 예, 뭐 지금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필옵틱스라든가 힘스 그런 게 이제 공급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신고가가 났거든요. 이 중에서 뭐 한두 종목이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비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혜될 종목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이슈에 대한 점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오늘 단기 유망주 그리고 중장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이 선택하신 단기 유망주 보도록 하죠. 윤현민 멘토는 이오테크닉스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기택 멘토께서는 선익시스템 소형 OLED 증착기 시장 글로벌 1위 회사다라고 타이틀을 뽑으셨네요. 이오테크닉스부터 단기 투자 포인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섹터들도 뭐 대부분 좀 이제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만 좀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좀 터닝 어라운드 되고 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제가 볼 때는 좋을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좀 1분기보다는 2분기 또 2분기보다 하반기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 184억 정도가 좀 전망이 되면서 확실히 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예상되는 가운데 좀 후공정 장비가 좀 계절적 영향을 따라서 좀 2분기부터는 약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오사트 업체 같은 경우는 성수기가 뭐 3분기 정도가 되는데 뭐 주가상으로는 좀 1분기 정도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좀 단기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이제 신규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수주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약간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2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1차 목표가 좀 나가고 있죠. 1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7만 7천 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자, 이기택 멘토가 주신 선익 시스템까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소형 장비주들 중에서 네. 소재 증착 장비를 갖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가장 수혜가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중소형 패널 쪽에서 마이크로 OLED 패널의 증착 장비를 제조하는 선익 시스템은 매출 비중이 중소형 OLED와 마이크로 OLED가 매출 비중이 5대5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워낙 중소형 OLED 시장은 이제 포화 상태였다가 새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투자를 하면서 신규로 매출이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올해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은 다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OLED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사용되는 패널은 AR, VR 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메타, 삼성, 애플이 뛰어들고 있는 VR, AR 시장이 연간 40% 정도 출하량이 증대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조만간 애플이 개발자 회의에서 6월 5일서부터 6월 9일까지 있는데 이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같이 이제 증착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가 올해 내년도까지 성장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그 이외에 확대되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네. 뭐 1차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있을 만한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목표가는 지난달에 한번 찍었던 45,000원 투자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4,000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단기 유망주로 저희가 꼽았던 두 종목입니다. 자, 이제는 중장기 유망주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볼 만한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윤여민 멘토가 가져오신 중장기 유망주 솔브레인 저점 찍고 3분기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이렇게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이기택 멘토께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글로벌 고객사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 이건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얘기 들어보죠. 솔브레인부터 중장기 유망 포인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 시켜드렸던 이오 테크닉스와 약간 좀 결을 같이 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실적 선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구조를 좀 뜯어보게 된다고 하면 반도체라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수요가 약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화학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면서 이익률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앞에서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디스플레이 어떤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대부분의 지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섹터들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단기적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이제 고객사들의 어떤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다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신규 어떤 소재 공급이라든지 뭐 낸드 수요 공급 같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의 실적이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네.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면서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약간 장기 유망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에서 내년의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투자는 뭐 지금부터 고려해서 시작하되 목표를 어느 점까지 좀 볼까요? 중장기라고 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면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 어떻게 보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는 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한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보유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만 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만 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8만 원, 손절가 20만 원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기택 멘토가 가져오신 코스메카 코리아 확인해 보죠. 예, 뭐 지금 우리나라 뭐 K-뷰티라고 해서 계속해서 화장품 업체들이 1분기 실적 이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K-팝, K-콘텐츠, 이제 K-뷰티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콜마, 코스맥스가 경쟁사로 있고요. 글로벌 OEM, ODM 화장품 제조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뛰어난 올 1분기 실적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을 6억 보여줬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분기 때 9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하면
400억이 좀 안 되는 영업이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1분기 실적이지 않았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2분기 때는 비수기이고요. 3, 4분기서부터 1분기까지는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가는 실적 궤적을 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눌림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졌나라고 보면 미국의 최대 화장품 유통사인 유타뷰티에서 인기 브랜드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메티카 코리아는 그동안의 저마진이었는데 지금 마진이 좋은 제품이 좀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은 구조조정이 끝나서 이제 비용 절감 구간으로 갔고 공장이 일원화돼서 고정비가 절감됐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생 색조 브랜드가 비중이 확대되면서 중국도 안정화를 찾아가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보여준 만큼 올해 한 해 가장 주목되는 화장품 OEM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그 실적이 굉장히 급증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4,000원에서 손절가 12,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중장기 우망주로 두 종목이에요. 윤여민 멘토의 솔브레인, 그리고 이기택 멘토의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멘토 그리고 이기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